손흥민이 자신을 향해 노골적인 거친 플레이를 펼치던 상대 선수에게 그야말로 통쾌한 실력의 참교육을 선사했습니다. 경기 도중 손흥민을 상대로 벌어진 장면들은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울 만큼 거칠었지만 손흥민은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가 왜 다른 차원에 있는지를 경기장 위에서 직접 증명했습니다. 상대의 비매너 플레이를 힘으로 맞받아친 것이 아니라 속도와 판단, 움직임과 결정력으로 되갚은 것입니다. 이 장면은 MLS 팬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 감독마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의 투입 이후 흐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직접 언급하며 이 장면은 더욱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샌디에고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저런 조잡한 방식으로 손흥민을 막을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손흥민은 상대의 거친 견제를 피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비매너 플레이를 역으로 이용해 경기의 균열을 만들었고 바로 그 지점을 이날 승부의 분수령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보고도 믿기 어려운 장면, 하지만 손흥민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클래스였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이 어떻게 흐름을 뒤흔들었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LAFC를 자신들의 홈으로 불러들인 샌디에고 FC는 한때 2-0으로 앞서며 승리를 눈앞에 둔 듯했습니다. 그러나 종료 직전 버저비터와도 같은 극적인 실점을 허용하며 잡았다고 믿었던 경기를 끝내 놓치고 말았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샌디에고 FC의 마이키 바라스 감독이 날카로운 질문 세례를 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홈에서 2골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한 경기였고 특히 후반 막판의 흐름 변화는 누구의 눈에도 분명했습니다. 바라스 감독은 이 경기가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한 시점을 분명하게 짚었습니다. 바로 2-0으로 앞서던 상황에서 손흥민이 후반 교체 투입된 이후 특히 80분 무렵부터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첫 80분은 정말 좋았다. 우리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을 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고 말하며 경기 대부분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흘러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손흥민이 들어온 순간 경기장의 공기는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샌디에고가 쌓아올린 리드는 더 이상 안전한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균열을 만들었고 상대 수비는 점점 뒤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샌디에고는 80분 넘게 움켜쥐고 있던 경기를 마지막 순간 눈앞에서 놓쳐버렸습니다. 바라스 감독은 이어 세 번째 골을 넣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2-0으로 앞서고 있었고 경기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선수들은 우리가 원하는 팀의 모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 그런데 80분 무렵부터 상황이 조금 어려워졌다. 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인터뷰를 접한 일부 전문가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샌디에고 감독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장면만 골라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치 후반 80분 무렵부터 심판의 미숙한 경기 운영 때문에 샌디에고가 불이익을 받았고 그로 인해 경기 흐름이 넘어간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제 경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경기 내내 거친 반칙과 강한 압박으로 LAFC를 몰아붙인 쪽은 샌디에고였습니다. 특히 손흥민을 향한 견제는 단순한 수비를 넘어 축구라기보다 몸싸움에 가까운 장면까지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바로 이 지점이 샌디에고의 패배를 부른 첫 번째 도미노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을 흔들기 위해 사용한 거친 방식이 오히려 손흥민의 집중력을 깨우는 방아쇠가 됐고 그 순간부터 샌디에고의 경기 운영은 서서히 균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팬들 역시 이 분석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LAFC가 막판에 운 좋게 따라붙은 경기가 아니라 손흥민이 상대의 거친 플레이를 역이용해 흐름을 바꿔놓은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LAFC가 일방적으로 밀리던 이 경기의 흐름이 바뀐 장면을 두고 겉으로 보기에는 손흥민의 결정적인 킬패스를 받은 부안가의 추격골이 시작점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승부의 균열은 그보다 조금 더 앞선 시간대에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기를 자세히 보면 샌디에고 FC의 강한 수비 압박을 손흥민이 찰나의 빈틈도 놓치지 않고 지능적으로 공략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압박을 견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거칠게 달려들수록 그 힘의 방향을 잃고 빈 공간을 찾아냈습니다. 마치 성난 파도를 정면으로 막는 대신 물살의 방향을 이용해 배를 돌리는 노련한 선장 같았습니다. 그 결정적인 장면은 추격골이 터지기 약 3분 전인 후반 77분경에 나왔습니다. 손흥민과 샌디에고의 주장 아니발 고도이가 경합하는 과정에서 고도이가 손흥민에게 거친 반칙을 범하며 상황이 시작됐습니다. 반칙을 당한 손흥민은 한동안 고통을 호소하며 쉽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부안가는 즉시 고도이를 향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같은 그라운드 위에서 뛰는 선수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을 넘은 플레이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부안가의 표정에는 분노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팀 동료가 넘어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경기의 흐름을 끊기 위한 거친 플레이 그리고 손흥민을 의도적으로 흔들려는 듯한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손흥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장면은 손흥민의 경기 감각을 더욱 날카롭게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상대가 감정과 힘으로 압박해올 때 손흥민은 냉정함과 지능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냉정함이 몇 분 뒤 샌디에고의 수비벽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고도이는 자신의 반칙을 인정하기는커녕 심판과 부안가를 향해 노골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마치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경고를 받은 상황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는 듯 불만을 드러냈고, 이 장면을 지켜본 많은 축구 팬들은 강하게 분노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축구를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도 저렇게 자기 반성이 없는 태도는 용납하기 어렵다. 도스 산토스와 다를 바 없는 행동이라는 비판까지 쏟아졌습니다. 단순한 파울 하나가 아니라 그 이후의 태도까지 팬들의 분노에 불을 붙인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 역시 이 장면을 두고 매우 좋지 않은 반칙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손흥민이 공에 접근하는 순간 고도이는 팔을 뻗어 손흥민의 얼굴 쪽을 밀치는 동작을 보였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수비로 손흥민을 제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듯 고도이는 손흥민의 상체 쪽을 강하게 막아서는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축구적인 대응이라기보다 손흥민의 움직임 자체를 억지로 끊어내려는 플레이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고도이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며 부안가와 심판에게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태도를 두고 동업자 정신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선수의 모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저런 선수가 프로 무대에서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샌디에고의 팀 정신이 얼마나 흔들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경고 한 장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을 막지 못한 불안감, 그 불안감을 거친 행동으로 덮으려 한 초조함,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뻔뻔한 태도까지. 샌디에고가 무너지는 균열은 이미 이 순간부터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샌디에고는 반칙으로 내준 프리킥 상황에서도 또 한 번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수비벽이 규정보다 훨씬 가까운 위치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본 손흥민은 당연히 심판에게 항의했습니다. 표정에는 황당함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심판은 손흥민의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대로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손흥민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이미 거친 반칙을 당한 뒤 얻어낸 프리킥이었고 그마저도 정당한 거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이 장면을 두고 명확하게 지적했습니다. 프리킥 상황에서 공과 수비벽 사이의 거리는 최소 9.15m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화면을 보면 수비벽은 정상적인 위치보다 앞쪽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통상 경기장 잔디띠 하나의 간격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거리를 가늠할 수 있는데 이 장면에서는 수비벽이 분명히 앞쪽으로 나와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심판이 이를 제대로 제지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더 황당한 것은 샌디에고 선수들의 태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손흥민이 정당한 항의를 하자 오히려 샌디에고 선수들은 손흥민에게 경고를 줘야 한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장면을 두고 그야말로 가관이었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반칙을 범한 쪽이 오히려 피해자인 척하고 규정을 어긴 쪽이 오히려 항의하는 선수를 몰아세우는 기묘한 장면이 펼쳐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손흥민은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얕은 수작과 거친 압박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판정 흐름까지 모두 자신의 에너지로 바꿔냈습니다. 샌디에고가 손흥민을 흔들기 위해 던진 돌은 결국 자신들의 발등을 찍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도이는 손흥민이 프리킥을 차기 직전 수비벽에서 교묘하게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며 슈팅 각도를 줄이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규정된 거리를 지키기보다는 눈에 띄지 않게 한 발씩 전진하며 손흥민의 선택지를 좁히려 한 것입니다. 결국 수비벽과 공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 탓에 손흥민의 프리킥은 아니발 고도이의 머리에 맞고 막혔습니다. 고도이는 그대로 그라운드에 쓰러졌고 순간 경기장은 다시 한번 어수선해졌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장면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샌디에고 선수들은 손흥민이 보복성으로 고도이를 일부러 맞힌 것 아니냐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심지어 손흥민에게 경고를 줘야 한다는 듯한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팬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수비벽이 규정보다 가까이 서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고도이가 조금씩 앞으로 움직인 정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샌디에고는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기보다 오히려 손흥민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단순한 추격골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을 거친 방식으로 막으려던 팀이 오히려 손흥민의 축구 지능과 침착함 앞에서 스스로 무너진 경기였습니다. 샌디에고가 던진 작은 꼼수들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고 손흥민은 그 부메랑이 날아오는 궤적까지 읽어낸 듯한 플레이로 승부의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뜨겁게 만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더 풋볼이었습니다.